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통해 감동과 놀라움을 배워보는 닥터윤의 나무학교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은 이곳 용산 가족공원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사시는 한 가족께서 저에게 요청을 좀 했어요. 이곳으로 좀 와주십사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산 주민 한 가족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네. 이렇게 젊고 예쁜 한 가족이네요. 그분 맞으시죠? 아, 네. 네. 그리고 아기하고. 아이고, 안녕. 네. 사실 저렇게 어린 애기 데리고 외출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건데, 이 주위에 있는 이 용산공원이 집 가까이에 있는가 봐요? 아, 네. 저희 걸어서 한 10분 이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데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용산에 살고 있는 34세 최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엄마 정윤입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아기랑 함께 이렇게 나와서 좀 그 자연도 보고 이렇게 좀 이 자연과 함께 하는 아기로 커가길 좀 희망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런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만 알지 이런 것들이 어떤 나무고 아기한테 어떤 이 스토리나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한번 네. 이게 초청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부부들 있다는 게 저는 참 대견하고 고마운데요. 네, 같이 동의하셔서 또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하, 그렇군요. 갑작스럽지만 오늘 모처럼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 아기에게도 또 더 좋은 기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용산공원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래된 나무도 많고 약간 서울 쪽에 또 남부지방하고 다른 수종도 좀 있어서 특별하게 좋은 나무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벌써 설레는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있는 저 나무부터 가서 보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할까요? 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나무는 여기 보면 이렇게 착 보면은 무슨 우리 흔하게 보는 소나무 같잖아요. 근데 이거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 그리고 아까 그 바닥에서도 하나 주워 오셨는데 이것도 엄청 큰 솔방울. 너무 자신 있는 음성이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쉬운 나무 말고 좀 아. 어려운 나무들을 배우고 싶어서 초청드렸는데. 그렇군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 한번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언뜻 봐서는 그냥 소나무로 보이잖아요. 이 나무가 요 뒤에 있는 나무예요. 그냥 봐도 뭐 같아요?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라고요. 네. 소나무.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 애기한테 주면 이제 안 되는 기 때문에 제가 바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소나무과예요. 과는. 네. 그것까지는 맞는데 거기 안에도 여러 이렇게 좀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파리 개수. 요 긴 이파리들 있죠? 요거를 제가 하나 그러면 자, 이파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볼 수 있나? 이렇게 눈으로라도 한번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손가락 같이 5개네요. 세는 건 정확하게 잘 셌어요. 그래서 보통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은 소나무는 잎이 2개예요. 그냥 이 2개만 있어요. 이렇게 이엽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5개예요. 5개. 그래서 오엽송이에요. 오엽송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한 소나무과인데 바로 여기에서는 맛있는, 여기에 보면 이 솔방울은 요 사이에서 맛있는
그 씨앗이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솔방울에 있는 뭐 솔 뭐 먹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안에 맛있는 청설모나 다람쥐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열매가 열려요. 네, 그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잣. 잣! 안 먹어봤나 봐요. 네, 못 먹어봤으면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잣 들어는 봤죠? 아, 들어봤죠. 네, 잣. 식혜에 이렇게 띄워 먹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잣을 만들어내는 잣방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솔방울이 아니고 이걸 잣방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 사이사이에 잣이 다 박혀 있어요. 하나에 한 100개 정도 들어. 그럼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러면 까면 잣이 있나요?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아. 요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는데 다 벌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다 빠져나갔어요. 아쉽지만 다음에는 있는 거 이제 우리 아가하고 같이 와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말고 바닥에 보면 떨어진 잣방울들 아셨죠? 네. 그래서 오엽송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잣은 이파리가 소나무 솔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좀 봐도 차이가 그런 데서 나고, 이거 보면 이 뒷면이 있고 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뒷면은 조금 이 앞면보다 좀 어떻게 보여요? 은색. 야, 말하려고 그랬죠? 아, 네. 저도 하는 순간. 네. 그렇죠, 언색. 좀 아니면 약간 흰색에 가까운. 네. 여기 자세히 뒷면을 한번 보세요. 흰 줄이 보여요? 아, 네. 잎에도 흰 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네. 보이는 것 윤우도 같아요? 보여주자. 윤우도 보여주세요. 요 보면은? 하얀 줄이 보여? 앞면 뒷면이 보여요.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특히 이 잣나무에는 이 뒤에 흰 줄이 굉장히 많이 진하게 발달돼 있어요. 소나무에는 아니래요. 소나무에는 없어요. 그래서 잣나무는 멀리서 딱 봤을 때 바람에 흔들리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햇볕 때문에 앞면 햇볕을 받는 면이 저래 보이는데 바람이 불 때 이래 보면 뒷면이 하얗게 잘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잣나무는 좀 추운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중부 이상, 또 산도 저 조금 높은 산 그런 데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서울에 와 보니까 용산에는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청설모들이 잣방울 모아다가 곳곳에 숨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터서 또 잣나무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봄이라서 여기에서 이게 숫꽃이나 이게 숫꽃 이삭이거든요.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암꽃이 쫙 올라가서 피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소나무하고 좀 비슷하니까 특별한 점만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껍질. 껍질이요? 나무의 숲이 아, 네. 껍질이라거든요. 뒤에를 살짝 돌아보면, 네, 요런 데도 돌아보면 껍질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건조한 사람의 피부처럼 피부. 네, 수분감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 말은 좀 벗겨진다는 말이죠. 네. 그게 위에 부분이 이렇게 탈락이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두꺼워지질 않아요. 우리 소나무 껍질 보면 거북등처럼 두꺼운 거 혹시 기억이 나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잣나무나 이런 종류는 껍질이 바로바로 탈락되기 때문에, 때를 잘 벗기기 때문에 두꺼운 각질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잣나무 껍질과 소나무 껍질이 달라요. 그래서 숲이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색깔도 약간 갈색이면서 어떤 나무 보면 회색 같기도 하고 우리 소나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나무, 이 이파리의 숫자. 그래서 오엽송, 네. 그 다음에 이 잣방울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잣을 많이 그 안에 갖기 위해서 커요, 잣방울은. 그리고 이 잣나무를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코리아나라는 말이 붙어요, 학명에도. 아주 우리 자부심을 가질 나무인데, 이래가지고 이 나무가 수출이 됐어요,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목재로 쓰려고 잘라보니까 목재가 색깔이 레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홍송. 홍송. 네, 그래서 왜 홍송 가구.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홍송으로 만든 가구는 최고로 쳐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홍송은 이런 소나무가 아니다. 잣나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잣나무에 대해서 많이 배웠나요?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소나무 같이 생겼는데 잎이 5개면 무조건 다 잣나무인가요? 아니면 다른 오엽송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이엽송이나 우리가 삼엽송도 있거든요. 삼엽송은 몇 개 종류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오엽송은 딱 이 잣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오엽송은 나중에 봤다 하면 잣나무다 우겨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보네요. 그래서 이파리부터 먼저 살피는 거.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저기 혹시 우리 엄마가 네. 저기 뭘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너무 꽃이 예뻐서 저희가 좀 무서웠어요. 오다가 봤는데 이 노란 꽃 이게 바로 우리 아기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나무, 엄마들이 알았으면 좋겠던 나무예요. 이게 색깔이 너무 노랗고 예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쫙 꺾어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잘라 보세요. 요렇게. 잠시만요. 네. 이걸 자르면 줄기를 되나요? 한번 잘라 보세요. 끝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묻잖아요. 그러게요. 노란 거. 노란 게 묻네요. 네. 아기한테 노란 게 뭐가 있어요? 아기한테 노란 거. 눈곱? 눈곱. 노란 눈곱이면 화농성이라 그건 문제가 심하죠. 그거는 항생제 넣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기 똥. 아기 똥이 노랗게 황금변. 맞아요. 이면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기도 웃네. 좀 쑥스럽지. 근데 아기 똥풀이에요. 이름도. 색깔 꽃도 예쁘고 노란색이고, 여기 딱 자르니까 요 끝에 노란색 맞아요. 단면에서 네. 애기 똥처럼 노랗게 나온다 그래서 네. 이건 애기 똥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 딱 맞는 걸 가져오셨네요. 윤우야, 아가야, 이게 애기 똥풀입니다. 이렇게 노란 편 봤나요, 오늘도? 봤어요. 네, 부끄럽지만 잘 봤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침엽수 여기 봤으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또 다른 나무 한번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지금 요 나무이고 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둘러보면 꽤 큰 나무죠. 네. 네, 이렇게 큰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하는데, 교목 이렇게 다리처럼 길게 서 있다 그래서 높이 서 있는 교목인데, 이 나무에 사실 좀 보면 특징이 이파리가 무슨 모양이죠? 잎이 엄청 동글동글해요. 약간 연잎 같은 느낌? 연잎 느낌. 우리 엄마는 하트. 제가 원한 건 바로 하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때 내 마음이야 이러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나무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요. 이 나무의 이름은 우리가 동요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요를 힌트로 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나무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배나무? 정급하게 끝까지 좀 들으세요. 먼저 하는 사람한테 물론 제가
제가 저기 가점은 드리지만 네. 조금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하얀 독배에 개수나무. 개수나무. 아, 맞네. 아. 그 다음 대목이었군요. 아. 바로 예, 개수나무. 아.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이 개수나무예요. 금방 그 개수나무가 있었는 그 노래의 제목이 반달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지은 건데 거기에 보면 가사에는 반달이라는 말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목이 반달이었는지. 은하수 하얀 쪽배에 하얀색이 달이니까 배가 하늘을 나는. 그렇게. 와. 엄청 문학 소녀네. 네, 문학적인 그런 이해력이 남다르군요. 대단합니다. 역시 엄마들은 감성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은하수에 있는 그 달을 보고 쪽배, 하얀 네. 쪽배. 그런 거 아닐까? 그게 반달을 그렇게 묘사한 거군요. 더 정감 있는 나무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우리 개수나무를 볼 때는 아이들한테 이 반달이란 노래와 함께 그런 의미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개수나무 맞아. 이런 거 손으로 막 하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기억나는가 봐요. 맞아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나무 바로 개수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게 단풍이 노랗게 들어요. 그리고 향긋한 캐러멜 냄새도 나기 때문에 같이 가을에도 와서 보고 추석 때 이렇게 달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한번 더 와봐야겠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수나무 여기서 마치고요.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파리가 있는 나무는 네. 저희가 무조건 저 개수나무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슷한 다른 나무도 있나요? 비슷한 나무 많아요. 그래요? 비슷한 나무 저 옆에 지금 붉게 피고 있는 저 박태기 나무도 하트로 있고요. 전 얘도 개수나무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이 친구는 정말 이파리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박태기 나무예요. 그리고 몇몇 나무가 또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개수나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팁이 없나요? 개수나무는 이제 질문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파리가 양 옆으로 마주나기를 하고 있어요. 대칭적으로 나네요. 네, 마주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꽃이나 열매도 물론 다르긴 한데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겹겹이 층층이 이렇게 나는 그런 모양이랄지. 그리고 가을에 노란 단풍 그리고 캐러멜 냄새 아까 그런 거를 보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 대단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개수나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나무로 가볼게요. 네. 이 침엽수 좀 특이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이거는 침엽수는 일단 보면 이파리 보라 했죠? 네. 이파리 개수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파리가 3개네요. 그렇죠. 아까 잣나무 가르쳐 주실 때 2엽송, 3엽송 하셨으니까 이거 3엽송이겠네요. 네, 맞아요. 이 친구는 그냥 삼엽송인데 이파리가 3개인 거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 친구는 여기 옆에 보면 이런 맹아지라고 그래요. 맹아지. 맹자는 블라인드니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이 나무에서 눈이라고 있거든요. 잎눈, 꽃눈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가지 끝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눈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숲이에는 눈이 없어요. 네. 맞죠? 네. 이런 블라인드니스인데
이런 눈 말고 이것도 같이 봐서 네. 없는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네. 좀 뭔가 이렇게 안 맞는데 맥이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런 걸 맹아지. 맹아지. 가지. 맹아지. 예, 맹아지라고 그래요. 약간- 이 맹아지가 특히 많은 소나무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거에 줄기 큰 숲이에서 대놓고 이래 막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부츠, 털부츠 신은 줄 알았어요. 언뜻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특징과 여기에 있는 삼엽인 거와 그다음에 또 이 솔방울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솔방울 여기 약간 각져 있어서 조금 그 절벽 같이 생긴.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여기에 보면 여기 끝에를 가시 보세요. 같은 게 좀 뾰족하게 뾰족한 튀어나온. 가시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아이가 좀 너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데리고 가서 리기다 소나무 앞에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자, 아가야,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아주 원장님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요 가서 이게 딱 하면 지압도 좋고 되고 그래서 요 소나무 네. 여러 가지 육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알아줬으면 좋을 소나무. 네.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소나무라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세 글자인데 리기다 소나무. 리기다. 네, 리기다. 리기다 소나무. 진짜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게 좀 빨리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무가 없을 때 우리나라 그거를 할 때 산림 녹화를 할 때 이렇게 빨리 자라는 소나무를 들여왔대요. 빨리 녹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 여러 군데 가면은 있을 수 많이 있어요. 발견할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파리 딱 봐서 삼엽에다가 이 솔방울 밑에서 주워본데 이래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다. 네? 그리고 이래 보니까 요 맹아지도 많다. 이러면 리기다. 세 글자예요. 이름 좀 어렵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네. 못 외울 것 같아요. 못 외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삼엽송은 삼백리 이렇게 외워요. 리기다도 있고 리는 그 리기다고 백자는 백송이에요. 백송. 백송이라고 하얀. 네, 하얗게 변하는 네. 노인 되면 네. 흰머리 나듯이 수피가 하얗게 변하는 또 소나무가 있어요. 네. 그것도 삼엽송이에요. 네. 그래서 삼엽송인 거는 삼백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해볼래요? 뭐라고? 삼엽송은 300리. 그래서 백송이랑 리기다 소나무. 그렇죠. 그러면은 삼엽송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여러 가지라 아, 했어요. 두 가지를 네. 여러 가지. 전 또 더 있는 여러 거. 가지라고 해서 네. 한 세네 가지 있는 줄 알았네요. 일단 한 개 이상, 두 개부터는 네. 여러 가지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리기다 솔방울은 안 쓰겠습니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리기다 솔방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됐지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나무가 엄청 귀한 나무예요. 우리 전역에 많은 소나무 같이 보이지만 또는 전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산에서도 중부 이상 저기 좀 높은 데에만 자라고 요즘 기후변화로 많이 고사하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생긴 건 안 그렇게 보이죠. 좀 뭔가 해외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약간 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생겼네요. 100점 100점. 이 나무를 프랑스 식물학자가 와서 보고 제주도의 한라산 중턱 저 위에 군락지에서 보고 프랑스에 가져가서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 세계에 퍼뜨린 게 바로 이 나무.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제일 비싸고 제일 좋고 제일 오리지널로 하는 게 바로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딱 트리 걸기 좋게 생겼죠.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잖아요. 침엽. 아, 네. 근데 끝이 어때요? 아까처럼 만져보면. 얘는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끝이 침엽이지만 날카롭지 않고 자세히 보세요. 혹시 끝에 무슨 모양이 보이는지. 이거 약간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그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오목한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하트 모양이라고. 네. 하트? 아까 그 하트하고는 좀 개수나무?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저기에서 리기다 한번 만져줬다가 이게 본래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도 조금 이게 진짜 속마음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여드렸고, 또 그렇다고 잘못해가지고 전나무 이파리 갖다 주면 진짜 찌릅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보시면 구상나무는 엄청 굉장히 하얗죠. 네, 색이 다르네요. 네, 확실히. 이게 흰색 기공조선이라고 그래서 이런 전나무 종류. 이 친구는 소나무 속이 아니에요. 전나무 속이에요. 전나무에 이런 비슷한데 이렇게 뒷면에 하얀 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두껍고 양쪽에. 그래서 네 줄이라고 그래. 심지어 자세히 보면. 네 줄이요? 네. 한번 관찰해 볼래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거의 다 흰색으로 네. 바뀌었죠. 그래서 구상나무는 그렇게 감별해서 특히 끝부분에 이 하트 모양 토끼 이빨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좋고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구상나무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뭘로 쓴다? 트리로 쓴다. 그래서 이름 끝에 코리아나가 붙은 학명에도 코리아나가 붙은 침엽수 나무예요. 아주 귀한 나무고 산에서도 조금 고산에 살고 요즘 많이 고사되고 있는 우리가 아껴줘야 될 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상나무 오늘 우리가 있어 또 보고 가는데 이 뒤에 보면 전부 구상나무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다 보일 거예요. 구상나무들. 네, 오늘 귀한 나무 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나무 또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여태까지는 꽃이 없는 나무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지금 봄이라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계절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벚꽃은 다 지었거든요. 네, 맞아요. 벚꽃이 다 지고 나면 이 꽃이 피어요. 근데 왜 벚꽃을 제가 예로 들었냐면 이파리나 이런 게 벚꽃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그리고 큰 속은 이게 벚꽃 속에 들어가요. 벚꽃 속에 네, 들어간다고요? 벚꽃 속. 네. 속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네. 들어가는데 꽃의 모양이나 이거는 벚꽃하고는 또 많이 좀 다른데 뭐가 비슷하냐면 이파리가 벚꽃하고 비슷해요. 벚꽃 이파리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벚꽃 그 잎이 달린 잎자루, 이거 잎자루거든요. 네. 잎자루하고 잎과 사이에 한번 보세요. 뭔가가 중간에 약간 튀어나온 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 요 이파리와 이 줄기 사이에 여기에 동그란 게 보이네요. 뭐가 보이시나요? 동그란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점 같은 거 몇 개 네,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사마귀 모기 눈알 같이 맞아요. 두 개 개 있네요. 있죠? 네. 다른 이파리도 보세요. 그게 다 있는지. 그러게요. 다 두 개씩 눈처럼 달려 있는 게 있네요. 그쵸? 굉장히 작은 네. 곤충 눈처럼 이거를 꿀샘이요? 또는 밀선, 한자로는 그 꿀 밀자 써서 네. 여기에 꿀샘이 있어서 개미들이 이래 오다가 이 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와서 이파리나 다른 꽃을 공격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어 장치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열심히 모으면 저희도 꿀 맛을 맛볼 수 있나요? 아, 개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 네. 네, 하루 종일 하면 아. 한 숟가락 나올 수 있을지 아.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달달한 예, 밀선이 있어요. 이게 벚나무 속의 큰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 꽃을 벚나무라 부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벚나무는 아닌 것 같죠? 네. 봤을 때는 꽃이 벚나무보다는 훨씬 작고, 일단 벚나무는 이렇게 해서 좀 컸거든요. 네. 작고 모여 있는 것도 이렇게 마치 뭐 유채꽃처럼 이 가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피거든요. 네.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은 많이 피어서 꽃잎이 많이 졌는데 이 꽃의 특징은 벚나무도 그렇고 꽃의 모양은 장미과에 속해요. 장미요? 장미과는 꽃이파리가 꽃잎 이게 이파리가 5장이고 네. 안에 수술하고 암술이 많은 거가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5개 보이나요? 확인되나요? 하나, 네, 둘. 요거는 5개가 확실히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일찍 피는 매화나 또는 살구나 무슨 이런 복숭아나 이런 게 모두 꽃잎 5장에 네. 장미과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파리는 이게 큰 속에서 보면 벚꽃에 속하기 때문에 이파리에서 아까 밀선이 보였고요. 그러면은 장미과라는 게 더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벚꽃 속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너무 복잡한 거 알아도 다 기억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아, 네. 예. 일단 꽃에 이런 비슷한 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꽃잎파리 5개 이랬으면 일단은 그냥 장미과다 이래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밀선이 있으면 이런 벚꽃 종류, 벚나무꽃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자, 일단 봤을 때 이렇게 꽃 차례가 크게 이렇게 여러 개로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총상꽃 차례라고 그래요. 총총 올라간다고. 그렇게, 총상꽃 예, 차례요? 꽃 차례, 꽃이 아, 피는 네. 차례가 있거든요. 네. 꽃이 이렇게 모여서 피는 그래서 총상꽃 차례라고 이런 식으로 피고 이런 밀선이 있고 벚나무하고 비슷한데 벚나무보다 한 달 정도 한 늦게 피고 요런 꽃이 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도 귀룽나무. 귀룽? 네, 귀룽나무라고 좀 한글인가요? 네, 한글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귀해요. 이 꽃 보기가 오늘 굉장히 그래서 아마 큰 복 받은 사람만 이 꽃을 볼 수 있어요. 귀룽나무. 네,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잘 못 받는 꽃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엄청나게 귀한 꽃이에요. 그러게요. 예, 귀룽나무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된 건 굉장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꽃 이름이 뭐라고요? 귀룽나무. 그렇죠. 귀룽나무. 이 벚나무하고 비슷하지만 좀 이렇게 처지듯이 자라요.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네. 처지듯이 이런 식으로 자라고 또 그 큰 둥치에서는 벚나무의 특징은 안 보여요. 거기에서 벚나무는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많이 있어요. 큰 숲이 나무 둥치에 이렇게 입술 모양의 숨구멍들이 있어서 벚나무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귀룽나무는 그런 벚나무의 특징은 또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귀룽나무를 한번 가까이 가서 숲이랑 자세히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이쪽으로 와보시고. 크네요. 크죠? 네. 도목이고 이 꽃이 되게 예쁘잖아. 네. 이게 하얗게 쫙 피면 진짜 예쁜 그런 나무. 열매도 나중에 작게 열려서 새콤달콤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네, 있어요. 원래 벚나무도 열매 벗지 먹을 네. 수 있듯이 귀룽나무도 작은 열매가 열려요. 자, 여기 이거 요것도 보고. 열매라는 오, 거잖아요. 맞네. 여기 열매 있네. 열매 있네. 근데 이게 열매인지 아니면은 꽃이 안 핀 건지 이게 구분이 가나요? 가죠. 꽃은 네, 왜냐면 꽃 차례처럼 그쵸. 있으니까. 이거는 꽃차례가 아니고 여기 피기 전에는 이 꽃하고 암술 수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이게 단단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달라요. 꽃이 지금 안 핀 게 없어서 네, 그렇긴 한데, 그죠? 네, 그 비교가 안에, 할 수 안에 있는 게 한번 없네요. 열어보세요. 그 안에 열리나? 딱 잘라보면 씨앗하고 과육 같은 게 조금 있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죠. 네. 조금 크면 좋은데.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이 네. 뭐 수술, 암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 네. 그렇네요. 좋은 질문. 제법 이제 여기서 점점 자라서 네. 이만한 열매가 맺히죠. 귀룩나무. 귀룩나무 처음 봤어요. 옛날 듣기만 하고 과연 어떨까 했는데 이렇구나. 벚나무보다 훨씬 작네. 이 꽃 사이즈가. 그리고 이렇게 모여 달리고. 네. 와,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네, 오늘 나무들을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든지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제 아내랑 아기가 되게 좀 밥도 먹고 해야 돼서 제가 혼자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잣나무, 개수나무, 리기다 소나무, 구상나무, 귀룩나무까지 그래도 제가 혼자라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네. 좋으시네요. 아, 역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엄마도, 네. 중간에 아기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또 그래도 나온 김에 솔솔 바람도 쐬면서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아기한테 이제 동요를 불러줄 때 반달 네 불러줄 때 그 개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불러줄 수 있게 되어서 참 뜻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엄마가 아기한테 또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해주면 아기도 훨씬 더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과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영산 공원에서 함께 담아내면서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한 귀룩나무를 여기서 보고 소개해드려서 너무 기억에 남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특히 용산구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 꼭 가족끼리 같이 나오셔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나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은 바로 용산 가족공원이니까요. 용산 가족공원으로 나무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칠게요. 자, 용산 가족공원으로 나무 보러 오세요.